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그리고 부동산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진정한 선수는 기획부동산인가요? 물어보지 않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쁜 말은 아니야. 80년대 우리나라 전 국토가 개발을 하는 시점에서 기획실, 기획 담당, 기획부장, 기획실장 뭐 이렇게 해서 기획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거든. 지금도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근데 이게 가지치기가 잘못된 거지.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의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거, 병원이 문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들도 사업으로 끌고 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개발을 해서 인허가를 해서 건축을 해서 수익을 내주는 부동산이 있는가 하는 반면, 국토가 개발이 되는 섹터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섹터 안에 개발이 되고 있는 땅들을 수백 명의 텔레마케터들을 데리고 저 땅처럼 우리도 개발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시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땅들이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 말로 얘기하면 원형지 땅이야. 원형지, 건드리지 않은 산, 임야, 등고가 높고 경사지가 높고 이래서 개발하기가 어려운 땅들을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고 나이 먹고 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 그대로 쌈짓돈을 투자시켰지. 300만원짜리 등기도 있고 500만원짜리 등기도 있고.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 기획적으로 사기쳤다라는 말을 이렇게 끌고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또는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번을 딱 떼어서 주면 이거 기획부동산인데요 라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 물건은 아예 탁상 감정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은행은 이자를 받는 곳이잖아. 이자로 키워나가야 되는 금융기관이잖아. 근데 대출이 안 되는 물건이야. 물건 자체가. 땅이. 그러니까 도로도 없고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원형지로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종 땅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여러 명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돈이 없으니까 주인한테 땅을 가꿀 때 등고가 높고 경사지가 높은 그런 땅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개발 허가가 안 나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사도가 너무 높고 하면 개발 허가를 우리나라는 못 내주거든. 거기는 다람쥐, 토끼가 뛰어놀아야 되는 녹지 공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땅들을 가지고 와서 보존 관리라든가 보존 녹지라든가 말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땅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거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잖아. 내가 땅을 사고 싶은데 혹시 이 땅이 대출이 얼마나 되나요? 이 땅이 감정가는 얼마인가요? 공시지가는 얼마인가요? 현재 거래가는 얼마에 팔고 있나요? 내가 땅을 샀을 때 내 앞으로 행위는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몇 가지, 서너 가지만 짚어봐도 이게 기획부동산 물건인지 아닌지가 판별을 할 수 있고, 기획부동산이라고 해도 내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땅들은 좋은 땅들인 거야. 내가 이 땅을 사서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땅들, 돈이 별로 없었는데 감정평가사가 다 평가해놓은 땅들이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갖고 농가주택이든 펜션이든 뭔가를 짓고 싶어, 갖다 놓고 싶어, 지상권에 대한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은행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소위 말해 기획부동산에서 수백 명, 수십 명을 두고 했던 땅들은 이렇게 개인이 행위할 수 있는 땅들이 없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필지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28개 지목 중에 정상적으로 도로를 내려면 그 도로 안에 많은 것들이 굴착이 돼서 들어가야 되거든. 수도, 전기, 배수, 통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만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도로로 승인을 내준단 말이야.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못해. 이번에 또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 돌리는 그분들도 두고 또 했잖아. 그래갖고 지금 뭐 2천억대가 넘는 사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로 바라봐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듣다 보니까, 특히 불인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머릿속에 인지가 되는 거야. 모르니까. 나도 도로가 있고 감정평가가 잘 돼 있고 개발이 몰려있고 그럼 들어간단 말이야.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100군데가 다 나쁜 데가 아니고 그 한 군데를 골라내는 데가 정보거든. 근데 무조건 그냥 땅 그러면 기획부동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땅인지, 경사도가 몇 미터인지, 뭐 세종시 같은 데도 경사도가 15도가 넘으면 인허가 안 해주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조금 갖다 놓고 나머지 수천 평은 개발 안 되는 땅을 놓으면서 이렇게 개발되는 땅처럼 우리가 풀 수 있다, 법적인 것도 다 푼다,
도로도 낸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땅이냐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 땅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야. 건물로 얘기하면은 준공 나서 100% 확실합니까? 내 전세금이 보존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준공 아직 안 나서 내가 불법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래저래서 민원이 걸려있고 어떤 공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졌어. 그럼 내 전세금이 늘 불안하잖아. 땅도 똑같거든? 근데 건물을 가지고는 기획부동산이라고 안 해. 전세금이 잘못됐다고 해도 기획부동산 잘못됐다고 안 해. 근데 특히 땅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땅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땅이 다른 어떤 부동산보다도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함정도 많은 거고, 사기치는 단위도 훨씬 더 큰 거지. 기획부동산들이 워낙 성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언론에서 접하다 보니까 땅만 한다고 그러고 부동산만 한다고 그러면 기획부동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그것만 가려내면 돼. 대출 돼요? 감정평가가 얼마예요? 뭐 내가 땅 사서 등기 내는 순간에 막바로 뭔가 갖다 놓을 수 있나요? 뭐 요 정도만 물어보면 돼. 근데 대부분 기획부동산들은 그건 나중에 도로가 나야 되고요. 나중에 그 정도 되면 땅값이 몇 배가 더 오르죠.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국가에서 섹터가 정해져서 개발을 하는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 몇만 평이 개발됐다. 그럼 그 다음 평수를 개발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려야만 이게 풀지 말지가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인데 도시가 커지면서 나중에 그린벨트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사라. 보존녹지 사라. 똑같이 풀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미 풀린 땅은, 건축이 되는 땅은 비싸잖아. 가격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땅들은 가격대가 싸니까 싸다라는 걸로 막 현혹을 하는 거야. 거기에 현혹당한 사람들, 근기를 몇십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땅만 한다 그러면 기획부동산이라고 한다니까. 투자를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그리고 부동산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진정한 선수는 기획부동산인가요? 물어보지 않아. 건축이 되나요? 대출이 얼마큼 되나요?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빌지를 살려면 돈이 얼마큼 더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투자를 안 하고 무지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물건을 갖다 주면 기획부동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지. 이게 딱 차이야.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 어떤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일단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인용해서 그걸로 사기친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남들은 투자해서 부자가 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길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매일 그렇게 그냥 거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100이라고 보면 땅의 포지션이 80%고 나머지 20%가 실물부동산이라고 보면 돼. 다 땅 위에서 올라가니까 결국 건물 땅 가격이